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그 자리에 있던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기고요.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거와 맞춰서 말입니다. 청와대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완전히 개방한다는 방침이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느낌 들지요. 짧게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조선 건국 이후에 600여 년간 청와대가 경복궁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45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용산 국방부, 쉽게 말하면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백악관 스타일이죠. 쉽게 말하면 이 시민공원에서 말입니다. 이 시민공원에서 대통령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말입니다. 기존의 어떤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양새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광화문은 안보에 대한 문제하고요, 또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 시민들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고 이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말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청와대라는 자리가 구중궁궐 같아서 대통령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모들조차도 대통령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이게 소통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청와대 말입니다. 청와대가 여기 있거든요. 대통령 관저는 여기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대통령 관저는 진짜 산속 깊숙이 구중궁궐이란 말이 맞습니다. 여민관에서 지금 거의 600m나 떨어져 있으니까 600m. 그리고 여민관에서 청와대 본관까지도 500m 떨어져 있는데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구중궁궐에 있으니까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권위주의적인 어떤 상황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권위주의적인 상황, 이 권위주의적인 상황을 이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대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일하는 장면을 국민들이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입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꽉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 그런 공간에서 툭 트여져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온다는 것, 그냥 말 그대로 믿기에는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지금 결정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5월 10일 취임식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은요, 국방부예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를 이전하려고 하면요, 여기 뭐 지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 혹시나 안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이미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뭔가 한결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국방부를 옮겨야 된다, 합참을 옮겨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 진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말입니다, 24시간입니다. 20일을 돌려야 이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을 20일을 돌려야 이사가 가능하다. 자칫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이게 하다가 실수라고 생기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서 말입니다,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나라 부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납니다. 당장 말입니다,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뭐 적게는 1조까지 들어간다는, 적게는 5천억이죠. 적게는 5천억, 많게는 1조까지 들어간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96억 정도 더 간다고 했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국가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로 5천억, 진짜로 1조까지 들어간다면 소통한다고 용산에 가는 거지만, 소통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말입니다, 45분간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일단 취임 초기에 청와대를 못 벗어나면 벗어나는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집권 첫날부터 이렇게 옮기도록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옮기고 안 옮기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구중궁궐에 있든 폐쇄적인 이 공간에 있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청와대에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 공약을 내세웠다가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때문에 이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위험도는 얼마나 클까? 위험도라는 게 안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소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위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저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실사구시예요. 시도는 좋으나 그 시도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것은 하지 않은만 못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치밀하고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집도 이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사하는 게 이게 한두 달 만에, 그것도 한두 달 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생각한다는 것,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실제 마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와대 이 자체를 7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7만 평. 이 7만 평을 경복궁과 묶어서 관광벨트화도 한다고 하니까 뭔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환영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써가면서까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써가면서까지 옮긴다는 것은요 진짜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96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새로운 어떤 대통령과 어떤 국민과의 관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